네, 중국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관련 국내 섹터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대성 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이 아니죠.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하도 이제 그 언택트로 하니까 네. 말에 붙었나 봅니다. 네,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그 뭐 오늘은 철광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제 처음 질문은 이제 철광석이 아니고요. 예, 이렇습니다. 시진핑 주석 언제 옵니까? 그건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네, 네.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한 100명, 200명대로 떨어지면 또 급하게 또 오실 수도 있나요? 최소한 중국 확진자 수보다도 그 이하로 떨어져야지 그 검토 알겠습니다. 단계에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진핑 주석이 와서 그 따이공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관광도 오고, 그다음에 백신도 맞고, 뭐 그래서 빨리 이 분위기가 풀려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뭐 철광석 얘기를 좀 해드린다고 했는데 철광석이 있어야지 철을 만듭니다. 예, 아주 뭐 먼저 말씀드리면, 근데 이 가격이 7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스틸, 철 가격도 이제 올라갈 거라는 것인데요.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 배경에는 중국발 수요가 배경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뭐 갑자기 철을 많이 씁니까? 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1톤당 그 광물 철광석 가격이 157.7달러입니다. 네네. 전년 대비 약 68% 상승했는데요. 2013년 이후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세계 철강협회의 발표에 따르면은 원래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량이 증가한 플러스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수요량의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3대 고정자산 설비가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설비 그리고 정부 인프라, 부동산 개발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구나 자동차 생산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3대 지표는 생산 지표, 소비자 지표, 그리고 고정자산 지표인데 생산 지표를 먼저 보면은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했고요. 소비 역시 5% 증가했으며 11월 달까지 고정자산 투자액도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는 회복세에 도달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철강제 그 수급 추이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자국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대 지표도 나오고 있지만요. 그럼 6월부터 중국 철강 수입 증가율이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산업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현상인데요. 중국은 네. 소비량도 올해 6월, 7월, 8월, 9월 계속 전년 동기 대비 150% 성장했고요. 반면에 수출은 최근에 2자릿수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량도 증가되었는데 도리어 수출이 감소된 현상은 내부적으로 철강 수요의 증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뉴스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네. 분석도 하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각 성별로 내지는 각 도시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뭐 교량을 짓는다든지 빌딩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무슨 뭐 지원해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지출을 많이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듣긴 들었지만 네. 우리가 이게 뭐 마음속으로 정말 중국에서는 인프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광석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물론 뭐 현대제철, 포스코의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네. 이게 호주 정부와 굉장히 지금 그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최악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갈등 때문에 사실은 철광석 가격이 오르는 뭐 이유도 있는 겁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그런 원인보다는 네네. 철강석에 대한 세계 그 무역 그 거래소가 5군데 있습니다. 네네. 제일 큰 데가 중국의 대련이고요. 네. 그다음에 런던, 시카고, 싱가포르, 인도가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다수를 점하고 있는 대련 철광석 거래소에서 투기적 수요
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수요량과 맞물려서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호주하고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이라기 보기에는 네. 조금 그 이유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호주 모두 두 나라 다 철강석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국이 1년 연간 철강석 수요량이 약 12억만 톤인데 그중에 10억 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중에 60%가 호주산입니다. 호주는 더구나 대중국 수출이 약 1년 연간 한 1,570억 달러 되는데 그중에 40%가 철강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양 국가 사이에 최소한 철광석만은 분쟁거리로 삼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호주와 중국의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최근에 대련 철강석 거래소에서 투기적 수요가 좀 가시를 붙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대표님 그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네네. 지금 재고 이게 지금 그 회색 면을 보시면요. 회색 네네. 라인은 재고가 사실은 2020년 올해 중반에 굉장히 줄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저 상승하는 재고량 그러니까 네. 재고를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고량이 사실은 2018년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재고가 너무 낮았다가 네. 갑자기 쌓으려고 하니 네. 좀 일시적으로 그 네. 일시적이라는 게 뭐 아주 뭐 하루 이틀은 아니죠. 네.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네네. 일시적으로 조금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는 측면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도표를 보면은 좀 네. 그런데요. 최근에 그 재고량도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재고량도 줄어가고 네. 국내 생산량은 늘어나고 수입량도 늘고 수출량은 줄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세 가지 요인이 합쳐서 네.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보면은 중국 내부적으로 강력한 수요량의 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 네. 부양을 위해서 이제 지원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네. 이거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겁니까? 항상 듣던 얘기는 아니었어요? 항상 듣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네네. 지난주 수, 목, 금요일 날 네네. 16, 17, 18 동안 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고 네. 그 결과적으로 8가지 항목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중에 물론 경제 확대 정책이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 대도시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대도시 주택 문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또 여러 가지 집도 많이 지어야 되고 네네. 거기에 수반되는 철강 수요량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년에 역시 철강석 수요가 증대되고 철강석 가격이 또 오를 수 상승할 있다?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이제 철강 업종들도 주목을 이미 받아왔고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참 살만한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철광석 가격 급등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국내 우리나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 저는 그 포스코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잘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세계적으로 철강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포스코 주가가 상당히 그 저조함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보면은 포스코의 주가도 역시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활발한 상순환 정책이라든가 네. 정부 인프라 정책에 힘입어서 중국이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 수출량의 60%고 네네. 포스코 역시 45%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 비중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철강 수요가 확대되면은 포스코의 수출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포스코가 지금까지는 원자재 수요가 늘었지만은 네네. 4, 4분기부터는 철강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스프레드도 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포스코가 좀 더 지금의 주가 상승 여력이 지속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스프레드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철강 스프레드 추이 차트 보시면은요, 네네, 이제 네. 오른쪽에 검은 박스가 보이시죠, 시청자 네네, 여러분들? 네네. 그 2018년에 보면은 철강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네. 갑자기 이제 제곡을 쌓으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네. 펀드멘탈을 좀 더 자세히 애널리스트로부터 들어야겠지만, 저 철강 스프레드가 2018년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좀 철강 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외에 또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두 네. 번째는 그 현대제철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을 제조하는 주요 제조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더구나 현대제철이 납품하는 현대차 네네. 또 기아차가 내년에 예상 생산 확대수가 687만 대 정도로 13% 네. 정도 증가할 거로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이 지금 자동차 강판 네네. 가격이 2017년도 이후부터 동결 상태였습니다. 내년에는 그 고객사의 실적 증가와 또 철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마진폭도 늘 것으로 그래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대표님의 개인적인 그 소견을 한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그 현대제철 있고 포스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개인적인 그 자금이 있으시다면 네네. 둘 중에 어떤 거 사시겠어요? 저는 6대4 정도로 네. 제가 포스코를 6으로 삼고 아,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제가 좀 중국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포스코의 중국에 대한 비중이 아하. 상당히 그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 내연- 포스코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철광석 가격 급등 배경과 그 국내 수혜 종목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대성 자산운용 이규엽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